우리 일상생활에서 뭐 갖고 있다가도 양은 계속 막 줄어들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물을 들고 다니던지 하다 보면 양도 줄고 막 그러나? 죄송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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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지? 주말 잘 보냈나요? 네, 주말 잘 보냈죠? 오늘 화요일인가? 화요일이든 월요일이든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이제 등교가 수목금이 돼가지고 약간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듯이 일단 촬영을 미리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번에 새롭게 들어가는 단원입니다. 5단원 물의 여행 단원으로 들어갈 거고요. 우리가 배웠던 3단원의 물의 상태 변화랑 연결을 지어서 상태 변화가 이제 연속으로 나오기 때문에 먼저 배우게 됐고요. 오늘 배울 차시는 2, 3차시이고요. 과학책 106쪽에서 109쪽, 그리고 실험관찰 54에서 56쪽 두 차시 분량이기 때문에 조금 배울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두 차시니까 한 번에 해결한다 생각하고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수업 영상이 좀 길 거예요. 영상이 좀 길어도 거의 이 단원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좀 참고 쭉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학습 목표 한번 알아볼게요. 물의 순환 과정을 알아보는 실험을 하여서 실제 물이 순환하는 모습을 추리할 수 있다. 네. 다음 목표는 물은 이동하거나 상태가 변하면서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오늘 이 두 가지 굵직한 걸 한번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네. 자, 순환이에요, 순환. 우린 뭐의 순환을 배운다고 했죠? 물의 순환이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무슨 순환이었죠? 물의 순환이요. 물의 순환이죠. 큰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는 순환 중에서도 물의 순환을 배울 건데, 이 보이는 그림처럼 이렇게 뭔가 뱅글뱅글 원래 왔던 자리를 까지 막 돌아오면서 이동하는 걸 순환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린 물의 순환을 오늘 배울 겁니다. 자, 첫 번째 활동으로 들어가 볼게요. 방울이의 이동 과정 알아보기입니다. 방울이가 누군가요? 방울이요? 당연히 워터 방울이겠죠, 그쵸? 그럼 동화 같은 거 들려주시나봐요. 그럼요. 오늘 그 동화 구연에 일가견이 있으신 꿀성대 신지연 씨를 모시고 저희가 동화를 들어볼 건데요. 자, 한번 이동 과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이 교과서에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지금 보면은 방울이들이 지금 바다에도 보이고 강에도 보이고 산에도 보이고 하늘에 구름에도 보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 방울이 친구들이 계속 이동을 한대요. 끊임없이. 그 이동 과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우리 꿀성대 신지연 씨께서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여러분은 매력적인 보이스. 그럼요. 신지연 선생님께서 너무 달달해서 얘들아 안녕. 형 왔네요, 형. 네, 우리 형이 이야기를 들려줄 텐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울이의 여행. 안녕! 나는 방울이라고 해. 나는 세상 곳곳을 여행하지. 내가 오랫동안 어떤 여행을 하고 있는지 들려줄게. 잘 들어보세요. 난 친구들과 함께 바다에서 헤엄을 치며 놀고 있었지. 그런데 어느 따스한 오후에 친구들과 함께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어. 하늘 높이 올라가니까 점점 추워지고 무서웠어. 그래서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는데 세상에 나는 구름이 되어 있었어. 구름이 된 나는 바람의 도움으로 이곳저곳을 여행하고 다녔지. 바람을 타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던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주변의 친구들과 엉켜붙더니 아래로 툭 떨어지지 뭐야? 비가 되어 내린 거야.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눈이 되어 높은 산에 내리기도 했어. 나는
강에 떨어져서 한참을 흐르다가 수도관을 거쳐서 사람의 몸속 구석구석을 여행하게 되었지. 몸속 여행을 마치고 몸 밖으로 나와 친구들과 함께 땅속 탐험을 할 때였어. 어디선가 잡아당기는 힘이 느껴지더니 가느다란 관으로 빨려 들어갔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주변을 둘러보니까 나무 줄기 속이더라고. 한참 동안 줄기 속을 여행하다가 잎을 통해 밖으로 나왔지. 잎을 나온 다음에는 어느 곳을 여행했냐고? 다시 하늘 높이 올라가 구름이 되었지. 나는 앞으로도 여행을 계속 할 거야. 내 친구 찰랑이랑 송송이는 어떤 여행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네. 친구들도 나처럼 신기한 여행을 하고 있겠지? 와! 귀에 쏙쏙 들어와요. 엄청나십니다. 잘 때 들으면은 더 달달하겠어. 이제 잠이 콜콜 오겠어요. 자, 긴 이야기 너무 감사했어요. 보면은 색깔이 들어있는 부분들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기억나는 거 혹시 있으세요? 아무 상관없이 혹시 있진 않았겠죠? 구름, 구름이요. 네? 여기 있는 거? 그리고 비, 눈, 수증기. 수증기. 예. 나왔었죠. 네. 장소는 혹시 없었나요? 몸속? 몸속, 나무, 줄기. 나무줄기, 구름, 예. 땅 네. 속에도 있어. 땅속. 오, 맞아, 맞아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읽어주신 이야기 속에 어떤 장소, 그리고 어떤 상태인지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 방울이가 지금 마지막 장면에서도 보면 다시 하늘 높이 올라가 구름이 되었지. 나는 앞으로도 계속 여행을 할 거야. 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여행 매니아인가 봐요. 거의 어몽길이죠. 지금 거의 마니아신데, 지금 이 물의 여행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땡땡 하고 있다는 거를 이야기 속에서 알 수 있네요. 뭐죠? 땡땡. 순환. 그럼요. 네, 방울이의 여행이 계속 이어지면서 물이 순환하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유익하네요. 자, 그러면 이야기를 통해서 봤던 그 방울이의 여행 이동 과정을 한번 화살표로 표시해 볼게요. 이거 되게 중요한 그림 같아요. 네네. 지금 여러분도 사실 이게 실험관찰 54쪽의 과제 중에 하나인데, 화살표로 표시해보자, 이동 과정을. 그건데요. 여러분들도 직접 이 교과서에다가, 여기 교과서 있죠? 여기, 요 장면에다가 화살표로 지금 이동 과정을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 표시했죠? 네. 네. 그러면 바로 확인을 해볼게요. 누구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그래도 저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예. 네. 방울이가 좀 약간 짠 걸 좋아해. 바다부터 시작할까요? 네, 좋습니다. 바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바다에서 여행을 떠나고 있던 방울이가 하늘 위로 올라갔대요. 올라간 방울이는 또 어디로 갈까요? 수증기가 돼서 올라간 거겠죠, 아무래도. 네, 증발된 거겠죠. 네. 오. 다 어디로 가요, 이제? 구름이 됐죠. 네, 하늘. 맞아요. 이제 구름이 됐다는 건 이 친구들이 이제 사실 기체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실. 과학적인 건데, 기체는 눈에 안 보이는데, 사실 어릴 때 생각으로 구름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보통? 보통은 기체로 네. 좀 생각했죠. 하늘에 있으니까 기체라고 생각하는데, 구름은 사실 뭐죠? 액체 상태입니다. 액체 상태. 이 기체로 모였던 수증기들이 서로 달라붙어가지고 물방울이 되면서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은 엄마한테, 부모님한테, 어른들한테 이제 저거는 기체가 아니라 액체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액체가 떠다녀 이러면 돼요. 네. 그러면 아까 이훈 선생님이 이제 이 수증기들이 구름이 된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러려면은 어떤 상태 변화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도 배웠는데. 수증기가 물이 되는 거죠. 응결. 맞습니다. 연결. 네. 기억나죠? 이응결 마술사. 하실 말씀 있으세요? 추임새 넣어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응결을 해서 구름이 됐고요. 그럼 구름이 된 친구들은 다음엔 어디로 이동하죠? 바람 타고 네네. 이동을 하다가 구름으로 이동하다가 이제 점점점 구름이 많이 모여지고 액체가 모아지다 보면
무게가 나가게 되겠죠? 그쵸. 몸이 무거워져서. 무거워져서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게 바로 비나 눈이 되겠습니다. 비나 눈 맞습니다. 이렇게 강으로 떨어지기도 하고요. 아이고. 이게 떨어진 물들은 뭐 바다로 바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뭐 강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산으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산이든 강이든 아무튼 높낮이가 있어서 이제 흐르다 보면은 큰 강을 만나고 결국에 마지막에 바다로 이어지겠죠. 뭐 그 전에 뭐 사람을 네. 만나가지고 네네. 사람 몸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식물들을 만나서 식물 뿌리로 흡수돼서 다시 또 하늘로 증발하는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죠. 네, 맞죠. 맞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땅 속으로 들어가서 지하수가 된 친구들은 흐르다가 나무 줄기에 뿌리에 빨려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이 물을 마셔서 사람이나 동물의 몸속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 이런 과정이 있고요. 나무 줄기에 들어간 친구들은 방울이들은 다시 잎에서 수증기가 돼서 밖으로 나오면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보면은 선생님이 이제 마우스 포인터로 하고 있는 수증기가 돼서 하늘에 올라가면 그 다음에 여기 구름이 되고 땅속으로 들어가든지 강으로 가든지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지루해져 버렸네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실험관찰 54쪽입니다. 이 우리가 방금 봤던 그림을 약간 마인드맵식으로 눈을 정리하기 편하게 이게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빈칸을 잘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가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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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부터지? 자, 저 보면은 눌러주세요. 네. 네. 자, 먼저는 강이네요. 네, 산 네. 그리고 땅 위 강에는 얼음, 눈, 물 상태로 있습니다. 네. 이 물이나 눈이나 얼음들 이것들이 뭐 얼음이나 눈 같은 경우는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녹기도 하니까 그렇죠. 녹아서 물이 되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 과정을 지나서 쪼르르르 보면 바다로 와요. 바다에서는 물일까요? 수증기일까요? 눈일까요? 물이겠죠? 물이겠죠. 그쵸. 그리고 지금 보면은 산이든 땅이든 강이든 물이 녹을 텐데 이 사람 몸속에는 사람이 이걸 마시잖아요. 그렇죠. 정화시켜서 물이 되겠죠. 여기도. 네. 그렇죠. 또 물. 땅 속에도 마찬가지 물이겠죠. 물이 흐르고 있어요. 물이 흐르고 있고 식물도 마찬가지 물이겠죠. 이제 눈 먹는 식물은 없으니까 물, 그리고 바다도 물. 이게 다 물의 형태로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뭐 강이든 사람 몸속이든 땅 속이든 식물이든 바다든 이게 다 물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다 증발을 하거나 하면은 공기 중에 수증기의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화살표로 과정을 한번 봐볼게요. 과정을 보면 이렇게 바다에서 공기 중으로 수증기가 돼서 날아가고 하늘 높이 올라가면 이제 여기서 구름이 돼서 물을 떨어뜨리던지 눈을 떨어뜨리던지 하겠죠. 그래서 강에서 사람 몸속, 땅속, 식물, 바다, 식물, 공기 중으로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 아까 그림이랑 이제 간단히 요약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험 관찰에 잘 정리해 주시고요. 이번엔 여러분의 차례예요. 네. 내가 방울이 친구인 찰랑이나 송송이가 되어 물의 이동 과정을 생각하면서 방울이에게 들려줄 여행 이야기를 써봅시다 되어 있는데요. 방울이 이야기처럼 여러분들이 너무나 길게 쓰진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이 단어 정도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늘, 강, 사람 몸속, 땅속, 식물, 바다, 공기 중, 그 다음에 상태가 들어가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물, 수증기, 또 얼음이나 눈 이런 상태로 단어를 좀 넣어서 여러분들이 여행 이야기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화면을 멈춰놓고 쓰고 나서 다음 수업 이어가도록 합시다. 네, 이 상태는 근데 사실 한 번씩만 쓰면 쓰기 어렵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는 힌트니까 좀 그렇게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잘 적었을 거라고 믿어요. 네, 잘 적었을 거예요. 네, 우리 활동 2로 넘어갈게요. 오늘 할 활동이 5가지가 있어서 와우. 급하게 파이팅 있게.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이 물의 순환 용어의 의미 이해하기예요. 물의 순환 의미. 자, 신재 선생님, 이거 물은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이 그림을 놓고 보면 강이랑 바다 같은 게 보이고 땅 속에도 물이 있는 것 같아요. 땅 그리고 비가 내리는 부분에도 비도 물이니까 그쵸. 거기도 있고, 그리고 그림에는 잘 안 보이지만 하늘에 공기 중에 수증기 형태로도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더 있는데, 저요. 살아 숨쉬는 거. 그래요? 구름이 아니고요? 예. 그 나무 네, 안에 또 나무 물이 같은 있습니다. 생명체에도 물이 다 있죠. 물고기 안에도 있겠네. 아, 그럼요. 네. 네.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땅 위에도 사실 뭐 비가 오고 나면 땅 위에도 있잖아요. 생각해 보면 땅 위에 고여 있는 물은 증발해서 다시 올라가겠죠. 햇빛 받아서. 그렇죠. 그래서 땅 위에도 있고요. 땅 속에도 있고 강이나 바다에도 있고, 그리고 높은 산, 그리고 생명체 이런 곳에, 그리고 공기 중에도 말씀하신 대로 모두 물이 있어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물은 어떻게 상태를 바꿀지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물이 상태를 어떻게 바꾸냐면, 이 강이나 바다에 있던 물은 수증기가 되고, 그렇죠. 액체에서 뭘로? 기체로 갑니다. 기체로 변해서 수증기가 되고요. 수증기가 되었다가 그 수증기가 점점 올라가면은 위쪽은 사실 춥습니다. 맞아요. 저 하늘 위쪽은 춥기 때문에 그 수증기가 다시 물로 응결합니다. 응결. 네, 그래서 구름이 되죠. 네, 응결이 돼서 물이 돼가지고 비나 눈으로 내려요. 그러면 산에 내리는 녀석들은 너무 추워서 눈으로 내리니까 네. 처음에는 비로 내리다가 그러다 갑자기 얼음이 되면 눈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네. 얼음이 되고요. 그냥 강이나 바다, 땅에 떨어진 비들은 다시 물이 되겠죠. 그리고 생명체 안에도 물이 있는데 이게 다시 수증기로 변한다. 이렇게 계속 순환하는 네. 거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순환한대요. 자, 다음. 자, 물의 이동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제 알아볼 텐데, 여기서 말하는 특징은 약간 상태 변화랑 연결시키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나눔반 선생님 1번부터 8번까지 이제 달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달려보시죠. 네, 파이팅! 1번은 보니까 약간 이게 화살표로 위로 올라가는 거 보니까 지금 보면 이렇게 뭔가 상태 변화가 돼서 공기 중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네. 뭐죠? 강이나 뭐 땅 위에 있는 바다에 있는 물들이 수증기가 되어서 증발하고 있습니다. 아하. 아, 증발해서 수증기가 됐다. 네. 아, 좋습니다. 시작이 좋아요. 자, 두 번째는 여기에요. 증발된 것들이 뭔가 이렇게 변하나 봐요. 조그만 구름 모양에서 점점 커지더니 어두워져요. 이게 뭐죠? 무슨 변화를 보이는 거죠? 증발해서 수증기 상태인데 네. 차가운 공기를 만나서 액체가 되고 있어요. 액체, 그러니까 물이 되는 응결 현상이 네, 일어나고 키워드 있어요. 바로 말해버리네요. 아, 역시 엘리트. 자, 수증기가 응결해서 이제 구름이 됐습니다. 그럼 세 번째, 응결된 구름에서 뭐가 막 내려요. 그냥 점으로 되어 있는 건 비인 것 같고, 좀 동그라미 큰 건 눈인 것 같은데, 3번 내려와가지고 지상으로 떨어지네요.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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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 눈으로 내리는 거죠. 돼서 내려오는 땅으로 내려가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으로 내려간 거 저도 설명 못 하겠어요. 4번 뭐죠? 4번 이제 뭐 강이나 천 이런 게 흐른다 이런 게 아닌가요? 액체 상태니까 물이 흐르는 것 같아요. 내려간 물이 이제 흘러서 강으로 모여든다. 5번. 그런 물들이 이제 흐르는 물들도 있고 땅속으로 스며드는 물들이 있겠죠.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지하수 느낌으로 가는 녀석들도 있구나. 땅속으로 스며들어 간다. 네. 그러면 땅속으로 스며들어간 물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얘네도 흐르죠. 얘네도 지하수가 흐르니까 흐르죠. 땅속에 지하수가 흘러서 이 지하수를 누가 먹어요? 식물들이 네, 먹죠. 식물들이 먹죠. 식물들이 뭐 저도 뿌리를 먹습니다. 지하수 빨대 꽂고 드세요. 네. 뿌리가 땅속의 물을 빨아들이고, 근데 빨아들인 물을 나무에서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또 네. 나무에서도 변하죠? 이제 증발이 일어납니다. 어디서?
잎에서 증산작용이라고 하는데 증발이 일어나죠. 네, 배우기로 하고요. 식물의 잎에서 수증기가 나오는 것까지 이렇게 계속 순환하는 모습을 한 3번째 하고 있네. 그쵸? 네. 오늘 그냥 수업만 들어도 아마 복습할 필요 없을 거예요. 복습은 해야지. 자, 네. 자,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말 한번 넣어서 이문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물은 상태가 변하면서 여러 곳을 끊임없이 이동한다? 이동한다. 상태가 변하면서 끊임없이 이동한다.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사실. 지금도 이동하고 있어요. 네. 방금 화장실 갔다 온 친구. 얼른 네. 오셔가지고 네. 수업 들으세요. 그 말이 아닌데. 네. 물에 이동에 도움을 준다는 건데. 자,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까 책임져. 네, 알겠습니다. 물의 순환 용어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빈칸이에요. 아하, 신전 선생님이 해주시죠. 물의 상태가 변하면서 육지, 바다, 고고제, 땡땡중, 공기 중,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체 등 여러 곳을 끊임없이 돌고 도는 과정이 바로 물의 순환입니다. 끊임없이 돌고 도는 과정인데 상태가 변한다. 그렇죠. 계속 이동한다라는 거. 물이었다가 수증기였다가 얼음이었다가 그죠. 다시 물이었다가. 네, 맞습니다. 자, 끊임없이 돌고 돌면서 순환하는 물. 지구 전체의 물의 양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 좀 궁금하잖아요. 안 변하겠죠. 순환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변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안 그러면 계속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언젠간 가뭄이 왔겠죠, 이미. 그렇죠. 우리가 물 없는 시대에 살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러지 않으니까 물이 순환하면서 사라지면은 조금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없어지면은 농사도 지어야 되고 마실 물도 필요하고 물고기들도 살아야 되는데 우주 바깥으로, 지구 바깥으로 가져가지 않는 이상 근데 그건 왜 못 가져가죠? 하늘 위에 수증기가 올라가잖아요. 이것도 좀 알려주면 친구들 좋을 것 같아요. 왜 못 가져가죠? 우주 밖으로? 물을요? 알아서 지들이 왜 우주 밖으로 못 나가죠? 가기 전에 구름이 되죠. 차가워져서. 그래요? 그럼요. 저는 그 생각했는데 그냥 그 기체도 아무튼 중력의 영향을 받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구 중력이 끌어당겨서 기체조차도 끌어당겨서 지구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나 이 중력 생각을 안 해서 바깥으로 나가서 뭔가 이제 지구 전체 물량이 줄어들 거다라고 생각한 친구들은 그런 이유 때문에 줄어들진 않는데요. 그래서 결국에 정답은 많이 유도했잖아요. 줄어들지? 네,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순환의 덕분에 이제 물을 이제 잘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방울이의 여행 이야기 아까 선생님이 들려주셨는데 물의 이동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3가지 한번 적어볼게요, 같이. 먼저 이문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물의 상태가 변하면서 여러 곳을 끊임없이 물의 상태가 변하면서 여러 곳을 끊임없이 이동한다는 특징이 있었죠. 네, 상태가 변하면서 계속 이동한다. 핵심이에요. 자, 2번째 읽어주세요. 물은 이동하면서 상태가 달라지기도 한다. 네, 눈으로 내렸다고 해서 걔가 계속 눈 상태로 강에 갔다가 하늘에 다시 눈으로 올라갔다가 하는 게 아니고 상태가 변한다는 거예요. 다음, 물은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라는 거. 자,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특징이었습니다. 다음, 5가지 활동 중에 3번째 파이팅! 물의 순환 실험 장치 만들기인데요. 우리 과학적인 현상을 우리가 사실 조그만 과학 실험으로 담아낼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물의 순환 실험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조각 얼음 5개와 투명한 플라스틱 컵, 그리고 투명한 지퍼백과 그리고 무게를 잴 수 있는 전자저울과 셀로폰 테이프, 가위, 유성펜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겠다. 네, 좋아요. 네.
여러분도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일 정도 실험하면 되거든요. 자, 실험 과정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네, 조각 얼음 5개를 투명한 플라스틱 컵에 담아놔요. 컵에 얼음을 담고 얼음을 담은 플라스틱 컵을 지퍼백에 담은 다음에 지퍼백을 닫아요. 수화하시는 마인, 거예요? 마인. 네. 그 다음에 전자저울로 지퍼백의 무게를 잽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재보겠죠? 네. 다음에 햇볕이 잘 드는 창문에 지퍼백을 셀로판 테이프로 고정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그 안에 뭐 얼음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지퍼백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무게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 됩니다. 네. 그러고 됐습니다. 나서 3일 후에 무게까지 측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험 영상 같이 한번 보시죠. 물의 순환 과정 알아보기. 조각 얼음 5개, 투명한 플라스틱 컵, 지퍼백, 전자저울, 너비가 넓은 셀로판 테이프, 가위, 유성펜을 준비합니다. 조각 얼음 5개를 투명한 플라스틱 컵에 넣고 지퍼백에 담은 뒤 지퍼를 닫습니다. 이때 지퍼백을 기울인 상태에서 얼음이 든 플라스틱 컵을 넣어야 컵이 쓰러지지 않습니다. 지퍼백의 입구를 닫을 때에는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지퍼백을 전자저울에 올려두고 무게를 잽니다. 햇볕이 잘 드는 창문에 지퍼백 위쪽을 너비가 넓은 셀로판 테이프로 고정하여 물의 순환 실험 장치를 만듭니다. 이때 지퍼백이 떨어지지 않도록 셀로판 테이프로 단단히 고정합니다. 3일 동안 물의 순환 실험 장치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관찰해 봅시다. 이때 아침, 점심, 저녁 등 시간대를 달리하여 꾸준히 관찰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플라스틱 컵 안의 얼음은 녹아서 물이 되고 이 물은 증발하여 수증기로 지퍼백 안에 머무릅니다. 지퍼백 안의 수증기는 지퍼백 밖의 차가운 공기 때문에 응결하여 지퍼백 위쪽에 물방울로 맺힙니다. 지퍼백 안쪽에 맺힌 물방울이 아래로 떨어져 바닥에 모입니다. 이런 현상은 긴 시간에 걸쳐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플라스틱 컵 안의 물의 양은 줄어들고 지퍼백 안의 물의 양은 늘어나게 됩니다. 3일이 지난 뒤 지퍼백을 떼어냅니다. 셀로판 테이프를 떼어낼 때는 지퍼백의 입구가 벌어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창문에서 떼어낸 지퍼백을 전자저울 위에 올려두고 무게를 잽니다. 이때 지퍼백에 붙은 셀로판 테이프를 떼고 무게를 측정합니다. 처음 측정한 무게와 3일이 지난 뒤 측정한 무게를 비교해 봅시다. 처음 측정한 무게와 3일이 지난 뒤 측정한 무게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퍼백 안에서 컵과 물을 모두 빼냅니다. 지퍼백 안에서 일어나는 물의 순환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 봅시다. 실험 영상 잘 봤나요? 네, 바로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다. 벌써 4번째다. 자,
첫 번째 모습인데요. 지금부터 순환 실험 장치의 부분의 과정을 같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지금 보면 햇볕이 잘 들어오는 창문에다가 매달아 놓으면 얼음이 녹기 시작해요. 그렇죠. 자, 얼음이 녹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컵 안에 얼음은 녹고 그러면 지퍼백 위쪽에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뭔가 이제 컵 안에 얼음이 녹으면서 위에 물방울 맺히는 게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다음. 컵 안에 물의 양은 줄어들고 컵 밖에 물의 양은 늘어납니다. 컵 안에 물의 양은 줄어들고 밖에 물의 양은 늘어났대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해도 되나? 네, 얘기하세요. 선생님은 사실 문과생인데 이과생인 사람들 친구들한테 들었을 때 진짜 와 이건 대단하다, 이건 진짜 핵심이구나라고 과학 시간에 생각했던 게 뭐냐면 자연은 항상 유지하려는 게 있다. 네, 맞습니다. 똑같은 상태를 항상성이라고 하죠. 항상성. 한쪽이 높아지면 반대로 한쪽은 낮아지고 이거를 맞춰가면서 서로 유지하려고 한다고 네, 이제 맞습니다. 친구한테 전해 듣고 나서 과학 원리들이 다 이해가 쉬워지더라고요. 지금 이것도 사실 보면은 컵 안에 물의 양은 줄어들었다면 어딘가에 뭔가는 늘어났다는 그렇죠. 게 수증기가 더 생겼다든지 네네. 밑에 있는 물량은 늘어났다든지. 네네. 지금 딱 보면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것도 나중에 5, 6학년 올라가도 꼭 적용할 수 있는 거니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컵 안에 물의 양은 줄어들었는데 컵 밖의 물의 양은 늘어났다. 자, 그래서 실험이 다 끝난 다음에 3일 후에 창문에 매달기 전이랑 3일 지난 후에 어떻게 무게가 변했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무게가 79.2, 79.2로 동일했습니다. 와우. 역시 변하지 않았네요, 무게는. 무게는 변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저게 지구라고 생각하면 지구 안에 있는 물의 양은 변하지 네. 않고 네, 전체 양이 변하지 전체 양이 않는다. 변하지 않는데 얼음이 물로 됐다가 물이 다시 수증기 돼서 이제 지퍼백에 물방울이 맺혔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오고 이런 식이 계속 반복되는 거는 지구랑 거의 비슷하네요. 네네. 그러니까 거의 지퍼백이 하나의 지구라고 보면은 네, 될 맞습니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이제 실험 결과를 실험 관찰 56쪽 탐구활동 1번에다가 처음 무게 3일이 지난 뒤 이 두 가지 무게를 적어주면 되겠어요. 네. 79.2 똑똑똑. 네. 다음 이제 읽어주실 다음. 거예요. 집중하고 있습니다. 집중하고 있죠? 자, 가시죠. 오늘 읽을 게 많군요. 불성대. 실험 관찰 56쪽 2번 표에다가 한번 3일 동안 관찰한 결과를 적어 볼 거예요. 먼저 지퍼백 안 1일차입니다. 지퍼백 안쪽에 물방울이 맺힌다. 네? 플라스틱 컵 안에는 얼음이 녹아서 플라스틱 컵에 물만 남아있다. 2일째입니다. 지퍼백 안에 관찰해보면 맺힌 물방울이 흘러내려서 아래쪽에 물이 모인다. 반대로 플라스틱 컵 안에는 컵 안에 물이 아직 있고 그 다음에 컵 위쪽에 물방울이 조금씩 맺혀있다. 마지막 3일째입니다. 지퍼백 안에 보면 물방울이 계속 맺혀있고 만지면 물방울이 아래로 떨어진다. 플라스틱 컵 안은 컵 안에 물이 전날보다 줄어든 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화면을 멈춰놓고 열심히 쓰시면 돼요. 화이팅! 네. 실험 결과 1, 2, 3일차 각 날짜마다 지퍼백 안 그리고 플라스틱 컵 안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실험 결과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 썼죠,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다섯 번째 활동 지구에서의 물의 순환 과정을 추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실험했던 물의 순환 실험 장치인데요. 이 순환하는 실험 장치에 햇빛이 잘 드는데 놓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네. 햇빛을 받으면 얼음이 녹으면서 이제 물도 증발을 하게 되고 이제 위로 물방울이 맺히게 됩니다. 맺힌 물방울은 어떻게 되죠?
모여가지고 흘러내립니다. 네, 마치 그 목욕탕 사우나 가면 천장에 어제 말했던 저번 주에 말했던 물방울이 서로 모여가지고 무거워지면 똑 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뭐 구름에 있는 구름도 마찬가지. 그 물방울들이 모여서 떨어지는 거 그거랑 네,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자연현상이랑 똑같네요. 그래서 모인 물방울들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고요. 자, 이 과정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제일 첫 번째는 아무래도 증발해서 공기 중으로 올라간다는 게 위로 올라간다는 게 물방울이 맺힌다는 게 되겠죠. 그렇죠. 뭐 눈이 녹아서 그 녹은 물이 뭐 다시 증발하는 이거랑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고 이 물은 증발해서 수증기가 됩니다. 이 수증기가 된 것들이 지퍼백 안에 안쪽 면에다가 물방울 형태로 맺히게 됩니다. 응결을 해서. 자, 이 맺힌 물방울은 서로 모여가지고 아래로 떨어져요. 그렇죠. 떨어지고 나면 서로 모이죠. 모이게 됩니다. 지퍼백 아래. 이거를 그러면 실제 지구로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아니죠? 죄송해요. 네. 자, 그래서 물은 증발, 응결 과정 등을 거쳐서 상태가 변하면서 이동한다는 거 이게 실험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실험 전후의 무게는 변하지 않는다. 않았었죠? 79.2. 자, 그럼 이거를 실제 자연으로 놓고 우리 나눔반 선생님께서 한번 넣어보면 참 좋겠어요. 아, 이 그림 굉장히 자주 본 것 같네요. 네. 오늘 복습 깨알같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물이 네. 강이나 바다에서 네. 증발해서 수증기가 됩니다. 아, 아까도 이거 물어본 맞나요? 것 같네. 그러니까요. 네. 제가 맞아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되죠. 그러면 이 수증기들이 하늘에서 응결하여 응결하여 네. 구름이 됩니다. 구름이 됩니다. 구름이 되고요. 오, 와, 정확해. 이 구름이 점점 커지다가 무거워져서 비나 눈으로 땅으로 내리게 됩니다. 와, 오. 정확해. 그리고요? 그리고 이 땅으로 내린 비나 눈은 또 녹아서 아니면 뭐 흘러서 강이나 바다, 뭐 땅속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뭐 생명체 안에 흡수돼서 네, 좋아요. 또 계속 순환하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와, 너무 큰 역할 해주셨어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실험했던 거나 마찬가지로 실제 자연에서도 물은 증발, 응결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상태 변화하면서 하고 있고요. 전체 물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그렇죠. 똑같다. 너무 좋아요. 자, 마지막 생각해 볼까요?인데요. 네, 물의 순환 실험을 통해서 지구에서의 물의 순환 과정을 한번 추리해보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이 내용을 똑같이 쓰라고는 말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물의 순환 과정 이해한 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생각한 답 불러주도록 할게요. 플라스틱 컵 안에 있던 얼음이 녹아 물이 되고 이 물은 증발해서 수증기로 지퍼백 안에 머무르다가 다시 위쪽에서 응결합니다. 지퍼백 아래로 떨어져서 이렇게 순환이 되죠. 이것이 지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물이 증발하여 수증기가 되고 비나 눈이 돼서 내린 다음에 땅으로 내려와서 이 현상이 반복되는 것을 바로 우리는 물의 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내용 잘 읽어보고 적어주면 되겠어요. 와, 마지막이네요. 배운 내용 정리 너무 좋아. 어려운데 근데? 초성 퀴즈. 네. 자, 한 줄씩 하시죠. 6줄이니까 한 줄. 네, 알겠습니다. 자, 땅에 내린 빗물은 하세요. 호수와 강, 와, 바다, 땅속에 머물다가 네. 공기 중으로 증발하거나 식물의 뿌리로 흡수되었다가 잎에서 오, 수증기가 됩니다. 공기 중에 수증기가 쉽네요. 하늘 높이 올라가. 나야? 네. 응결하면 구름이 되고 예. 다시 비나 눈이 돼요.
바다나 육지로 죄송해요. 바다나 육지로 방금 보신 분 아닙니다. 내립니다. 땅에 내린 비나 눈은 땅 속으로 스며들거나 강으로 흘러들어 바다로 흘러갑니다. 자, 오늘 배운 핵심이었어요. 진짜 배운 내용 정리만 잘 봐도 그렇죠. 다 가져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고생했어요 오늘. 네. 다음 시간에는 물은 어떻게 이용할까요? 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싸! 여러분들 안녕! 소화가 안 돼서 그런 거라고.